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은요 4월 30일은요 저희 YTN 라디오 생일입니다. 벌써 만으로 13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개국 13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의 열띤 토론으로 일단 저희 특집 방송 시동을 걸어보고요. 자, 이어서 대권 주자들이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3부에서는요. 대권 선두로 꼽히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목소리도 작게나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자들과 전현직 대통령들의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건이 안 돼서요. 성대모사로라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의 금요일 아침 황출세 특집 방송 출발합니다. 자, 저희 오늘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특집은요.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혜진입니다. 두 분도 서로 오랜만에 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까? 밖에서 자주 보시죠? 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서로 그립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오늘은 저희 이제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이니까 축하 말씀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 의원님. 예. YTN 라디오 13번째 생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YTN 라디오가 있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히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더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혜진 님도 한 말씀. 예, 13년 우리 YTN 라디오와 같이 해오신 애청자분들과 또 우리 YTN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요즘은 라디오와 아침을 시작하고 예. 라디오와 하루 종일 살고 네. 라디오와 하루를 마감하는 시대인데 YTN 라디오 그중에서도 우리 황보선 출발 새 아침은 말 그대로 박하사탕 같이 예. 상쾌하고 네. 또 비타민 같은 활력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YTN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토론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어젯밤 늦게 국회 통과한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190만 명이 대상이라고 하고요. 수가 참 많은데요. 발의한 지 이제 8년 만에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비롯해서 이렇게 설명한 법입니다. 자,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인데 두 분 반대 2명 거기 안 들어가시죠? 예, 찬성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찬성하셨다면 왜 하셨는지 전재수 님부터. 예. 예, 사실은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금 전에 우리 황보선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8년 만에 통과된 겁니다. 예. 사실 국회에는 이렇게 8년, 9년, 1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통과를 못하고 있는 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이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8년 동안 왜 안 됐겠습니까? 저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계기를 만나서야 급하게 더더군다나 어제 법사위 마지막 논의에서도 좀 쟁점이 있긴 했는데 예. 좀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국회의 관행에 좀 그런 관행들은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8년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또 이 지지 또 관심 때문에 오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LH 사태 때문에 촉발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욕을 엄청 먹었지만 예. 그래도 욕 먹은 보람이 있다.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이제 공직자의 도덕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무려 국회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공직자와 공직자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190만 명이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부패와 이제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가 됐는데 1960년부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서 이런 부패와 비리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공직자 이러한 그 역사를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조혜진 의원님. 예, 국민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직무를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할 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특히 이제 내밀한 정보,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개발과 관련된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잘 사는데 이용하는 그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국민들이 걱정하고 저거를 어떻게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인가를 걱정해 왔는데 그걸 제도화한 이 법이 이해충돌 방지법이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LH 사태가 그 계기가 돼서 동력이 생겨가지고 입법화까지 성사가 됐는데 문제는 이 적용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직접 대상이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종사자들 190만 명인데 그 직계 가족들까지 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실효성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관계나 거래 이런 걸 다 그 등록을 받고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거를 검증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만 받아놓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자료 중에 잘못된 거짓 자료는 없는지 또 그 자료 거래 자료 가운데 투기로 의심될 만한 거. 그 내부 정보를 악용할 만한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거 없는 이걸 잡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료 받아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내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투자돼야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 문제까지는 아직 우리가 진행을 못해서 이 법을 실효화시켜가지고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이런 걸 잡아내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토론할 게 좀 많아서요. 또 다음 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 당 속사정 좀 알아볼까요? 자,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흡수합당이 아닌 당대당 공감 이렇게 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안 대표가 자꾸 이렇게 당대당 강조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리 의석이 3석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당이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보유한 당으로서는 당연하죠. 당연히 요구할 만한 것이고 그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대당 합당이 저는 순리라고 보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당대당 합당의 명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의 색깔을 어떻게 하고 당의 노선과 노선이 반영된 이 당헌당규 정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당대당 명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건데 다행히 안철수 대표하고 우리 당의 당대표 권한대행 맡고 있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기본적인 합의는 이룬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당명 문제하고 정강정책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 같고 양당에서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큰 흐름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당 지도부 선출한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돼서 네. 국민의당 당원들도 이 통합정당의 당원으로서 새 지도부 선출하는데 당대표 예. 후보도 내고 최고위원 후보도 내고 예. 직접 투표도 하고 해서 구성에 참여해서 내 지도부다. 예. 내가 참여하고 선출한 지도부다라는 그 의미가 살아야 통합 지도부로서 네.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건데 만약에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네. 부분이 좀 무산이 돼서 아쉬워서 좀 속도를 내서 물론 일부는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하자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예. 그 전에 통합해서 전당대회에서 통합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권 주자시기 때문에 더 그 부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야권 쪽에서 이렇게 사실 덩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흐름 좀 신경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전 의원님? 예. 그렇게 신경은 뭐 저희도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중이라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신경을 쓰고 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출마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당대당 통합이라고 합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의당은 실체가 없는 정당이죠. 왜냐하면 제 지역구만 가더라도 예. 국민의당이라는 그 정당 조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정당 또는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역에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만 뭐 세 분인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당대당 통합 합당 뭐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 이건 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실체가 없는 정당이다. 이미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다만 어떻든 뭐 잘 되기를 바란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이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내년 이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왜 합당을 하는지, 서로 주장하는 가치와 노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하면서 당대당 합당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은 그 합당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도 뭐 살짝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분위기 좀 보시죠. 이제 선거 패배였는데 그렇더라도 내년 대선 앞두고 정권 재창출 목표로 좀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당내에서 자꾸 내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강성 친문들 문자 폭탄이 특히 조선연대한테 이렇게 쏟아졌는데 이건 이제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자 폭탄 이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에 대해서 박주민 김정민 의원 등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홍천 의원이 이게 성공 방정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 내용 어떻게 좀 이걸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당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선거 결과에 대한 논쟁일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사실상 이제 참패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그동안 논의를 하고 논쟁을 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묵혀놨던 일들이 이제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논쟁들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런 차원의 논쟁으로 좀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건강한 것이죠.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될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문자 폭탄, 강성 지지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싸움하듯이 이제 작심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선출직 정도면 그 정도 감당해야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또 정리를 해버리는데 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의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민주당이 우리 공동체에서 더 좋은 정치를 할 것인지 또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러한 논쟁으로 좀 가야지 이것이 마치 전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친문 또는 뭐 강성 지지자 또 문자 폭탄 이런 이제 단어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둔 집권 전략 차원에서 말하자면 민주당 내 이제 당내 역학관계, 권력 관계, 그러니까 친문 비문으로 이제 나누고 그들의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좀 이제 싸움을 좀 붙이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뽑히더라도 말하자면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이다 대선 전략이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좀 전략적 선택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지난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나경원 후보를 뽑게 되면 결국은 중도 확장이 안 되고 서울시장에서 어렵겠구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오세훈 후보로 후보 단일화되는 과정들을 봤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굉장히 굉장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이 여당 측의 이런 내용 이런 거 좀 코멘트 한마디 해주신다면. 문자가 이 첨단 IT 기술로 해서 SNS를 통해서 소통의 수단으로 도입된 아주 좋은 그 툴인데 좋은 도구인데 이게 악용이 되니까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이 폭압적인 도구로 돼버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자를 대량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절실한 그 민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들,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의 발언을 봉쇄하고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동원되는 바람에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문자 폭탄을 그냥 음식에 비유하면 양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지자들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양념이 아니고 재 뿌리는 거다. 음식에 재 뿌리는 거다.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초선들까지도 뭐 좀 신선한 목소리 내보다가 이게 뭐 융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가지고 재선 이상의 이 말하자면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쇄신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가도 명단도 공개를 주저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살벌한데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당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게 또 일파만파로 또 우리 정당 문화, 의회 문화 전체를 이렇게 퇴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자제돼야 되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대통령까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뭐 이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지역 가보면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 폭탄 때문에 뭐 해야 될 말 못하고 해야 될 일 못하고 또는 자신의 또 신념을 또는 신념과 다른 행동을 문자 폭탄 때문에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초선 5명이 쇄신 목소리를 냈다가 문자 폭탄 받고 바로 그 초선 오적으로 몰리면서 그중에 한 분은 또 이게 전향선언까지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홀몸이 예. 아니거든요. 예. 자기를 뽑아준 자기가 대변해야 될 국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네. 그 개인의 목소리를 입을 틀어막는 거는 그가 대변하는 국민 전체의 입을 틀어막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특집으로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의도 중에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유료 문자 50원짜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큰 또 이슈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어제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예선 통과 못했네요, 보니까. 처음 14명이 하신 이름 올렸을 때도 하신 논란이 되긴 했는데, 먼저 조혜진 의원님, 이 지검장 이름이 4명에 들지 못할 거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워낙 우리가 상상 못한 일들이 현실화 되는 일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행히 우리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상식에 입각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나 또 검찰을 위해서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 정권 주류나 핵심에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또 여론에 좀 저항이 있더라도 실리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으로 앉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도움 안 된다. 오히려 대통령께 큰 부담이 되고 정권에 큰 짐이 된다라는 생각을 추천위원들께서 하신 게 아닌가. 오히려 이 피해자 신분이고 곧 후배 검사에 의해서 법정에 서도록 되어 있는 분을 전체 3,000명 가까운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추천한 법무부가 도대체 이 법무부가 아니고 무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어쨌든 1차에서 걸러졌으니까 그나마 이 검찰총장 이 선임 절차가 비교적 그래도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추천된 분 중에도 또 약간 이성윤 검사장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약간 보원 인사 또는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를 이 수사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탄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혹시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께 추천이 될 때 그런 분이 추천이 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이번에 이 이성윤 지검장을 걸러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최종 후보 압축과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고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을 걸러낸 그 취지가 잘 반영된 최종 인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지검장 이름이 최종 4명이 안 들어는 거 보고 어떤 사람 이거 후보 추천위원들 반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도 아침에 언론 조간 브리핑도 좀 보고 했는데 좀 과도한 좀 추측이다.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의 정치 성향을 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어제 추천위원회 한 분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성윤 지검장을 두고서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라면 윤석열 총장처럼 정치적으로 정치 성향을 많이 드러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총장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고 난 뒤에 보이는 행보도 사실은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검찰 역사상 이런 식으로 정치 행보를 해온 전직 검찰총장이 사실은 없죠. 그런 식의 비판이라면 가장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띄었던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을 뽑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 거니까
우리 검찰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더더구나 이게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검경 수사권이 이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원 같은 경우도 공판 중심주의로 이제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찰총장께서 잘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임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 얘기는 좀 다음에 또 한번 토론 더 깊이 있게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현 정부 이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국부정 운영, 이 뭐 공과 뭐 얻은 것 이런 것 이걸 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보니까 그래서 짧게 한 1분 정도씩만 정리해서 한번 먼저 조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기억에 남는 거는 어쨌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이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였지 않았나. 그걸 통해서 베일이 가려졌던 북한 지도부가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앞에 노출이 돼서 국민들이나 우리 또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조금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 그것이 일단 기억이 남고, 그런데 이제 정권 말기에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공정 가치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외신에까지 인용될 정도가 돼버린 점, 그런 것들이 아쉽고, 이런 부분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다시 좀 재구축을 해서 초심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최대한 지켜지는 그런 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 교수님. 예. 뭐 사실은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전하게 다 얻은 것도 또 온전하게 다 잃은 것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이제 전염병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백신 열심히 이제 확보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1.6%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고 물론 국민 체감은 이제 부족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K 방역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공정의 가치 이게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얻은 대로 우리 사회 자산으로 축적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은 이런 대로 우리 사회 과제로 설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이제 남은 1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집이니까요. 마지막 그 질문은 이걸로 좀 제가 잡았는데 저희가 라디오 개국 13주년이니까 13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13년 전이 아니고요. 자, 13년 후에 자, 두 의원님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 좀. YTN 라디오의 모습이하고 저희들 모습. 예, 그렇습니다. 13년 뒤면 저는 우리 나이로 70대인데. 그러면 이미 이제 당대표도 하시고. 당연히 해야죠. 뭐 정치는 그만두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제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뭐 선교를 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노방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목회를 하고 있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때도 건강을 유지해서 전재수 의원님하고 조기축구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때는 저도 한번 같이 조기축구 뛰겠습니다. 저도 왕년 조기축구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조혜진 의원님 정도 되면 힘껏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13년 뒤에 우리 조혜진 의원 더 큰 정치인으로 아마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한데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13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정치를 하고 있는 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주신 역할들 성실하게 하고 예. 적어도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께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여의도 중계석 두 분 토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